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1일 노동절입니다. 제가 요즘에는 전국이기 때문에 선거에 관련된 얘기를 저번 시간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오늘 발표한 것은 참 속도감 있게 우리가 선거를 할 때 후보자가 여러 가지 꼬리표를 별로 좋지 못한 그런 꼬리표를 달고 있는 후보자를 명확하게 대통령 선거를 뽑기 전에 그 소송에 걸려 있는 후보라면은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서 국민들이 올바른 그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선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신속하게 재판을 해서 판결을 내려줘야 한다. 그래 이제 그 대통령 후보 중에서 소송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소송 절차를 빨리 해서 그 결과를 알려줘야,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그 대통령을 가려서 뽑을 그런 그 여건을 조성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3권이라는 게 입법, 사법, 행정부인데 사법부에서 국민들한테 빨리 대통령 후보자가 소송에 걸려 있는 상태라면은 소송을 빨리 판결을 해서 확실히 그 판결을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알려줄 사명감이 있습니다. 사법부의 사명감, 행정부의 사명감, 입법부의 사명감. 그 소송에 걸려 있는 대통령 후보라든가 뭐 다른 꼬리표가 붙어 있는 여러 가지 대통령인 경우에 시시비비를 빨리 가려서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확하게 그 뽑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내가 수없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전에도. 그래서 내가 그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를 해서 대통령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후보하고 같이 붙었던 사람들은 이 선으로 물러나야 합니다. 그게 반대로 이제 그 정권을 잡게 되면은 그 정치 보복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사람은 고쳐서 쓸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뭐뭐 한다고 해도 순식간에 변해서 보복 정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신한 제2선의 그 대통령 후보를 물색해서 등록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괜히 문제 있는 대통령을 또 선출해가지고 법원의 판결이 뭐 100만 원 이상 유죄 판결이 나가지고 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된다.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6월 3일 날에 또 그 고등법원에서 그 파기환송된 재판을 다시 해가지고 그 대통령 다시 뽑아야 한다. 이런 혼란을 왜서 국민들이 해야 하나요?
그게 사법부의 사명감이 없이 빨리 판결을 해줄 거는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아무 문제 없는 대통령 후보가 나와야 국민들이 시시비비를 가려서 대통령을 정확하게 뽑을 거 아니에요. 뽑아놨는데 또 그 대통령이 문제 있어가지고 소송에 걸려가지고 뭐뭐 했다 이래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또 대통령이 물러나야 된다 그러니까 또 9월 달에 뭐 선거를 또 해야 된다네. 이런 꼴을 또 볼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한 시대에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한 시대에 같이 했던 사람은 제2선으로 물러나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그중에서 대통령 해가지고 물러나면은 2선에 있는 사람들은 1선 그 사람들은 물러나고 또 뭐 꼬리표가 있는 뭐 소송이 걸려 있다든지 뭐 있다든지 한 경우에 그 재판을 질 끌지 말고 신속하게 판결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그 대통령을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서 뽑을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사법부의 그 사명입니다. 이렇게 국제관계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태에서 요번에 다시 또 대통령을 뽑았는데 소송 절차를 질질 끌면서 대통령 뽑은 후에 재판 판결이 나와가지고 구속이 된다. 그럼 또 대통령 또 뽑아야 되잖아요. 아니 세상에 이런 꼴이 어디 있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대한민국이 말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라 그 한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완전히 그 낙인이 찍혀서 정말로 저질 국가다. 민주주의에 관련된 선거에 관련된 이렇게 이제 낙인을 찍히고 그러지 않아도 지금 국제관계가 어려워가지고 지금의 난리인데 이런 상황을 또 겪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잘못하면은.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전에도. 국민의당이든 민주당이든 그렇게 그 대통령 후보 인물이 그렇게 없나요? 독주하는 사람은 대통령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돼도 그 독주를 그대로 하게 됩니다. 그게 사람을 고쳤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치를 하면은 통합을 하고 그다음에 보복 정치는 안 하고 뭐뭐 한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이 사람의 천성은 버릴 수 없다는 게 그 얘기가 공자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고쳤을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사람은 버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뭐 농사 짓는 기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고장나면 고쳤을 수는 있지만은 사람은 고쳤을 수 없다는 얘기죠. 천성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아무 흠결이 없는 대통령 후보가 그렇게도 없느냐. 민주당에. 그 옛날부터 한 사람만 그냥 독주를 해가지고 맨날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 민주당에 있어서 참신한 그 대통령 후보자를 좀 내보내서 국민들이 좀 훌륭한 대통령을 좀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해야 된다. 지금에는 뭐 대통령 후보 결정이 돼가지고 늦었지만은 그전에는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그전에도 종종 얘기했어요. 꼬리표가 붙여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또 혼란이 와요. 잘하든 못하든 간에 문제 있는 사람을 뽑으면은 또 혼란이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 고성장 2자리 숫자로 경제 성장률이 됐을 때는 집단 이기주의를 바라고 정치를 해도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에는 집단 이기주의,
이런 걸로 정치계를 정치 구도를 만들어 간다. 절대로 집단 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나라가 주저앉습니다. 그게 함몰입니다. 가라앉아요. 옛날하고 틀리죠. 그걸 아세요. 옛날 생각만 하고 우리는 그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옛날처럼 하면은 우리 집단 이익이 생겨. 그러니까 저렇게만 하면 우리 집단은 앞으로 좋은 길만 생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익을 본 사람도 많지요. 사실은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얘기를 안 하지만, 그렇지만 지금은 상황이 틀립니다. 절대로 그런 사고방식, 고정관념을 가지고 정치 구도를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면은 나라 전체가 가라앉아 가지고 다시 가장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 다시 올라설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채빈국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성장을 했다고 발표도 나오고, 뭐 다른 외국에서도 그런 나라도 있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뭐 유럽하고 우리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16조인가 얼마 되는 걸 지금 체코인가 체결을 했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해외 관계 일관성 있는 해외 노선을 추진하다 보면은 그런 일도 생긴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정치의 영속성, 일관성, 외교 노선의 일관성, 국내 정치의 일관성, 이 연속성이 그만큼 경제 발전의 가장 기본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기에는 파기 재판을 대법원에서 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재판이 다시 파기 환송되면은 판결했던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열어서 재판결을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너무 국민들한테 제공하는 시기적으로 너무 올바르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그게 무죄 취지의 판결은 맞지 않다 했으면은 대법원에서 대법원 스스로 파기 재판, 그러니까 그건 틀리니까 결론으로 기각을 시키고 1심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이어간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그 자체적으로 재판을 내리는 것이 사법부의 국민 참정권을 위한 사명감을 그대로 발휘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시기적으로 그래요. 지금의 시기적으로 6월 3일 날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고등법원에 파기 환송한 것이 6월 3일 안에 판결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대통령이 선출된 다음에 소추 불특권이다 뭐다 또 해가지고 난리를 치면서 또 정쟁 싸움이 치열하지요. 그러면 지금 국제관계도 혼란스럽고 전 세계적으로 불경기인데 야당 여당 정치 싸움만 하다가 볼일 다 본다는 얘기지요. 결국은 문제를 낳을 수 있는 대통령 후보는 아예 뽑지 않는 것이 국민들의 최고의 올바른 선택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틀린 게 있나요? 제가 100살 가까이 먹었지만은 저는 입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당에 야당이든 국민의당이든 입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편파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100살 가까이 먹어오면서 지금까지 초야에 묻혀서 공부만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머리가 아파서 그 정치 싸움 하는데 머리가 지금 아프지 않나요? 정말 골치 아픕니다. 참 정치가 아파요. 저도 이런 정치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외국에서 이제 정치를 외국의 지도자들이 정치를 하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정치를 하면 안 돼요. 정치라는 것은 한 가지 일을 어떻게 하겠다 하면은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됩니다. 국민들로 봐서는 뭐 반대 시위한다 해서 피켓 들고 대통령 몰아내자, 몰아내자, 손 떼라 이렇게 시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지율에 연연하다 보면은 정책 기조를 그대로 일관성 있게 쭉 이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쭉 이어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정면 돌파가 돼 가지고 회복을 하게 되면은 더 큰 이익을 얻는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낚시를 좋아하는데 낚시를 이틀 동안 했는데 월척을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러니까 오늘 밤만 한번 하고 가자 했는데 1m짜리 잉어를 잡았다. 이런 결과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틀 만에 그 고기 월척을 하지도 못하고 낚시하러 갔는데 조그마한 고기만 낚고 그냥 들어왔다. 할로만 더 가자 해서 밀어붙이지 않았다면은 그 큰 고기를 잡을 수 있느냐. 그런 큰 고기를 잡으려면은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만한 노력을 참고 인내심을 참아서 그만한 대가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그만한 고통을 겪든지 그런 지금은 당장 손해를 보고 국민들로부터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민들이 손 떼라 그 다음에 그만둬라 해도 꼭 인내를 참고 자기가 발표한 그 정책을 그대로 정면 돌파를 해서 1년이고 2년이고 끌고 나가다 보면은 본물처럼 확 터지면서 정면 돌파가 될 때 그 이익은 말할 수 없이 지대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의 통제력이 생깁니다. 그 나라의 지도자는 한번 말하면은 끝까지 정면 돌파하는 불도저 같은 지도자다. 그러니까 지금쯤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한다. 이런 인상을 주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국지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무역 전쟁, 뭐 다른 여러 가지 부가적인 여러 가지 국제 관계에서 그 효과라는 거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정치하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원래 그 윤석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경쟁을 붙었던 지난 대통령 선거의 그 대선에 섰던 사람들은 제2선으로 물러나고 새로운 참신한 대통령 후보를 세워야 한다. 그래서 민주당에는 이재명 한 사람밖에 없는지 너무 인재, 재원이 없는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국민의당은 그래도 여러 명이라도 좀 있는데 너무 독주를 하게 되면은 그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저번 시간에도 수없이 얘기했지만은 지금에는 대통령 사람을 달리 뽑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뾰족한 수가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세계적으로 그 경제 지표를 발표했잖아요. 한국의 내년도 경제 지표는 마이너스 성장이다. 아니면은 1~2% 정도 경제 성장률이다. 1~2%. 두 자리 아니면은 마이너스 성장. 그러니까 역성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좌하향 성장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우상향이 아니고 좌하향 경제 성장을 하는 것이 곧 역성장, 곧 마이너스 성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를 삼권 분립, 국회, 입법, 사법, 행정부는 국가의 국민들이 선거할 시기에는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 사명감이 부여되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사법부는 지지부진한 소송에 걸려 있는 후보자는 빨리 판결을 해가지고 무죄든 유죄든 완전히 종식시켜서 국민들이 아무 꼬리표가 없는 무난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그 국민들의 선택권을 열어줘야 하는 그 사명, 국가의 사명이 있다. 그렇습니다. 국가의 사명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빨리빨리 지지분전하면 그 꼬리표를 달고 있는 사람을 후보를 당선시켜가지고 나중에 또 판결을 해가지고 이런 게 생겼네 저런 게 생겼네. 야, 그러니까 괜히 그렇게 했다. 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아예 뽑아주지 말아야 돼. 이런 일로 또 시행착오가 생깁니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참신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 민주당에도 그렇게 유능한 대선 후보가 없나요? 그렇게 1인 독재로 나오는 사람이 그 대통령을 했을 때 꼭 나쁜 건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두루두루 지지를 받는 사람, 그리고 안정감, 그 다음에 너무 그런 대통령 후보가 상당히 경험이 많고, 경험이 없으면은 자기가 하려고 마음은 굴뚝 같은데 살짝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다가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정책 노선을 갑자기 바꿀 수도 있고, 이런 오류를 시행착오를 범하잖아요. 그러잖아도 국제사회에서 어려울 때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곧 줄여주는 것이 경험이에요. 정치 경험이든 뭔 경험이든 그렇습니다. 국제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에서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한번 정책을 발표하면은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걷어들이면은 세계에서 웃음거리만 되면서 국지전은 국지전대로 더 많이 생기고 먹혀들지 않는다. 그걸 내가 강조했잖아요. 우리나라도 대통령, 내가 수없이 얘기했지만은 국민들이 제 유튜브를 봤을 때 정말로 저번 국회의원 선거 했을 때도 얘기를 했지만은 대통령 선거할 때 정말로 잘 뽑아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상 착한 사람을 뽑는다는 게 아니라 적절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 그러니까 정말로 저돌적으로 밀고 나갈 수도 있는 사람, 아니면은 안정감, 그다음에 저돌적인 힘, 여러 가지 골고루 갖춘 사람을 뽑는 것이
대통령의 그 후보로서 자질적으로 적격이다. 그래서 너무 저돌적이고 추진력도 문제고 너무 안정적이고 미온적인 그런 행정도 문제고 그러니까 잘 뽑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